스포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소식을 전합니다. WBC 현장 리포트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연결합니다. 정세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한민국 대 일본의 월드 베이스볼 B조 2차전 경기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짚어주시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격을 앞두고 있고요. 근데 사로 뒤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 3회 공격에서 강백규 선수의 2루타, 양의지 선수의 출원, 그리고 상대 실책인력 이정우 선수의 우전덕시타까지 터지면서 3대0으로 리드를 잡았는데, 일본이 이어진 3회 반격에서 3한 8세개, 안타 2개 등으로 대거, 득점 4개를 올리면서 현재 3대4로 역전을 달성합니다. 그렇습니다. 3이닝이 종료가 됐고요. 네 번째 이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도쿄돔이 일본의 홈구장이기 때문에 일본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도쿄돔은 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홈구장이기 때문에 도쿄돔은 일본 팬들로 꽉차 있습니다. 일반적인 응원이 펼쳐지고 있지만 약 200여 명의 우리 공식 서포터스 응원단도 이에 질세라 목청껏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포터스는 또 일당 100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일당 300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세영 기자가 어제 전해주신 대로 오늘의 선발 투수는 김광현 선수였는데요. 정말 초반에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좀 어땠나요? 오늘 김광현 선수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좋아 보였는데요. 1회 오타니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등 3점 2개를 곁들였고, 또 이외엔 1사구 안타를 맞긴 했지만 3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또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3회에 좀 아쉬운 판정들이 몇 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꽉 차게 들어갔는데 이게 볼넷이 되면서 2개 볼넷이 좀 있었고요. 이후 이제 무사 위기에서 눅바 선수에게 중전선 적시타를 내줬고, 이후 투수 교체된 상황에서 또 후속 투수가 적시타를 맞으면서 김광현 선수는 오늘 실점을 좀 아쉬움을 끊기로 했었는데 좀 됐습니다. 공식 성적은 2이닝 3안타 4입니다. 네, 지금 일본 아무래도 10,000원 관중이거든요. 일본 도쿄돔 현지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전화 연결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타선은 어떤가요? 오늘 타선은 에드먼 선수, 김하성 선수, 이정우 선수, 박병호 선수, 김현수 선수, 박건우, 강백호, 양의지, 최정 이렇게 나섰는데요. 강백호 선수가 전날과 다르게 이제 나성범 선수 대신에 선발로 들어갔고요. 오늘 강백호 선수가 3회에 자중간 2루타를 친 뒤 어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2루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꼭 밟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타자들의 타격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르비슈 선수를 상대로 외야의 정타 타구를 계속 보냈는데요. 오늘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은 만큼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선발 그리고 일본의 선발 모두 내려왔고 두 번째 투수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양팀 모두 마운드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고우석 선수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오늘 안 그래도 이강철 감독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나올 수 있느냐의 취재진의 물음에 좀 힘들 것 같다. 이번 1라운드에서는 고우석 선수의 출장이 힘들 것 같다. 올라가면,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를 말하는 거죠. 올라가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세영 기자 정말 방송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기서 취재하시랴 또 생방송 연결하라 정말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꼭 힘내셔서 저희는 함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정세영 기자 함께 응원단과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 큰 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세영 기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WBC 현장 리포트 일본에서 현지 취재 중인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헌의 스포츠.
네, 이어서 WBC 이야기 계속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일전 상황 이제 대한민국의 공격이 끝이 났죠. 네. 일본의 공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경기 상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4회 초 공격이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의 두 번째 투수인 이마나가 쇼타 선수가 올라왔는데 네. 박건우 선수, 강백호 선수, 양의지 선수 3자 범퇴로 물러나면서 이제 일본의 4회 말 공격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스코어는 대한민국 3, 일본 4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제의 패배가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랬죠. 뭐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일전 더 힘겹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2017년 이후에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6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우리 야구 대표팀도 뭐 물론 도쿄올림픽도 있었고 프리미어 12도 있었지만은 이 WBC만큼은 6년을 준비하고서 나온 그런 어떤 대회이기 때문에 어제 이 호주전의 패배 싹 잊고 오늘 일본전에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사실 3회 초에 참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네. 이 다르비슈 선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이 좀 1회, 2회에 비해서 많이 이제 무뎌진 그런 어떤 상황을 틈타서 하위 타선에서 우리 선수들이 계속해서 집중 공략을 하면서 석점을 먼저 뽑아냈는데 네. 3회 말에 이 김광현 선수가 1, 2회에 삼진 5개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좋은 호투를 이제 펼쳐 보였잖아요. 그랬는데 3회 이제 공이 조금씩 이제 뜨면서 일본 선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략을 하면서 결국은 김광현 선수가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네. 마운드에서 내려갔고요. 이어서 이 원태인 선수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5번 타자 이 요시다 선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내주면서 아쉽게 현재 3대4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 경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광현 선수 무려 2실점 하긴 했지만 삼진도 5개나 잡아내고 정말 좋은 투구 보여줬죠. 네, 정말 좋은 투구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 실수로 문매를 맞았던 강백호 선수가 그 좀 씻어서 내는 듯한 2루타를 또 쳐내서 선취 득점에 또 그 시금석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2루타를 오늘 이제 쳤는데 오늘은 정말 베이스를 꽉 밟는 그런 어떤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약속의 8회라고 하는데 약속의 양의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양의지 선수가 그전에는 국제대회에서 좀 많이 약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호주와의 경기에서 석점 홈런 또 오늘 경기에서도 초반에 우리나라 이 페이스로 끌어오르는 데 있어서 양의지 선수의 이 투런 홈런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남은 이닝들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의 활약도 타선에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사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정말 절치부심 그리고 또 어제 패배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칼을 가를 대로 간 채로 우리 대표팀 나왔을 겁니다. 반면에 어제는 이제 중국과 일본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중국과 일본의 대결을 보면서 일본 타선도 생각만큼 폭발적이진 않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타선으로 이제 나왔는데 안타가 6개였고 4사구를 17개를 얻어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잔루가 16개였고요. 사실 그 중반까지는 거의 지금 중국과 일본이 대등하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회 이후에 이제 마키 선수 홈런을 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점수를 내면서 결국은 일본이 8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타선이 생각보다는 응집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마운드에서만큼은 정말 이 오타니 선수부터 해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이 중간계 투진 마무리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마운드와 타선이 좀 불균형했다. 뭐 그렇게 일단 1차전에서의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중국도 의외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거의 뭐 중반까지는 아주 대등하게 끌고 가면서 이러다가 한 7회 이후에 중국이 뒤집는 거 아닌가? 막 약간 이런 어떤 설마 했는데 결국은 일본이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8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어제 일본과 중국 경기 일단 결국 키플레이어는 오타니였어요. 그랬죠. 오늘 그 기사를 보면 뭐 일본 현지 매체 에서는 모든 그 일면에 오타니 선수로 도배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사를 보면은 뭐 야구 만화를 찍었다. 뭐 이런 어떤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 오타니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어제 이 오타니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고서 얼마 안 지나서 97.6마일의 초구를 던졌고요. 2회에 100마일까지 구속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계속해서 찍힐 때마다 이 도쿄돔이 계속해서 들썩들썩했죠. 예. 그리고 뭐 4회는 2번 연속 100마일 이상을 던져서 더 이제 도쿄돔을 뜨겁게 달군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고요. 네. 어제 오타니 선수의 이 투구 내용을 보면은 4이닝 동안 1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 타자로서도 4타수 2안타에 2타점 일본 타자 중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뭐 투타에서 모두 완벽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타니가 이제 어제는 투수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타자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일본 그 공격 라인을 보면은 좌타 라인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해야 하나 이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일본이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좌타 라인으로 네. 구성을 해서 경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 2회는 김광현 선수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이제 경기를 풀어 갔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3회 이후에 일본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타선이 이제 지금 2번째 돌고 지금 이제 3번째 이제 라스누빠 1번 타자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 중간계 투진들이 과연 이 일본의 좌타선을 어떻게 이제 상대를 하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서의 최대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회 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3자 범퇴로 물러나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본도 그 삼진으로 계속 물러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예. 원태인 선수가 아주 지금 잘 막아내고 있고요. 지금 투아웃 네,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수비도 당연히 잘해야겠고 우리 타선도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4회를 지나가면서 우리 타선의 컨디션 어때 보이나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집중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좀 돋보입니다. 뭐 어제에 비해서는 정타도 확실히 더 많이 나왔고요. 네. 어제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좀 정타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거든요. 어제 이 미국 한 그 야구 통계 사이트인 이 스탯캐스트에 따르면은 이 시속 95마일 이상의 타구가 어제 단 6개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호주가 그거보다가 더 이제 많았던 그런 어떤 기록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1회, 2회, 4회는 상대 투수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 또 이제 여러 이제 일본 투수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흐름이 바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이 언제 되느냐, 그 상황에서 또 우리 타자들이 얼마만큼 집중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4이닝이 이제 끝이 났고요. 네. 네, 누빠 선수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3자 범퇴 시켜서 잘 막아냈어요. 네. 자, 오늘 낮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속한 B조의 체코 대 중국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도 의외였어요. 이 경기가 정말 막판까지 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체코가 8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에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역사상 체코의 첫 번째 승리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화요일 날 이 체코 선수들의 이 면면을 좀 네.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사실 좀 사회인 야구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 팀인데 결국은 그 통계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에서 체코가 전체 20개 팀 중에서 19위였고 예. 중국이 20위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 체코가 막판에 특히나 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전 홈런을 치면서 8대5로 아주 기분 좋은 체코 입장에서는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김재한 기자가 지적한 대로 뭐 사실 체코가 한 수 위였다. 이제 오늘 경기 결과를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이 두 팀이 과연 19위, 20위일까? 생각보다 네. 예, 기량이 뛰어난데? 그러니까 체코가 오늘 경기를 보면 1회에 그 연속 안타를 이제 치고서 네. 그러니까 상대 실책 희생 플라이로 해서 먼저 2점을 뽑았고요. 이어서 이제 3회에 이 마테이 맨시크 선수가 좌월 솔로 홈런 그리고 9회에 또 이제 주권 선수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체코가 이 막판에 이제 역전 홈런을 치면서 굉장히 장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체코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일 하루 쉬고 3차전에서 이제 체코를 상대해야 하는데 일단 절대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상대임에는 분명하고요. 네. 체코가 뭐 여러 유럽 팀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예선 라운드에서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WBC 본선 라운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면을 이번 1차전에서 증명해 보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뭐 살짝 농을 섞어서 뭐 정효로 PD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오늘 뭐 선발 투수는 150까지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절대로 얕볼 수가 없는 상대인 것 같습니다. 체코가 그 우리나라를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그 연습장 있잖아요. 연습장에다가 전광판에다가 우리나라 투수들이 던지는 그 투구하는 그 모습들을 영상들을 틀어놓고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제로 이제 경기를 했었을 때는 또 어떻게 이제 드러날지 한번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이 체코를 겨우 이긴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참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번 WBC인데 네. A조에서는 쿠바가 3번째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네요. 네, 어제 이탈리아한테 좀 불의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사실 이탈리아가 이 과거의 그 박찬호 해설위원의 이 배터리 호흡을 맞췄던 이 마이크 피아자 기억하시죠? 네. 그 마이크 피아자가 감독으로 이끄는 팀이 이탈리아입니다. 네네. 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해서 승부치기 끝에 3대6으로 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서 2연패 늪에 빠졌다가 이제 오늘 이 파나마와 이제 경기를 했는데 여기서 13대4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은 초반에 이 흐름은 쿠바가 파나마한테 밀렸거든요. 2대4로 밀리고 있다가 6회 4점, 7회 5점, 8회 2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후반 이후에 뒤늦게 타선이 폭발을 하면서 13대4로 승리를 거뒀는데 쿠바가 이제 과거의 아마야구 최강팀이라고 했던 그런 어떤 면모를 지금까지는 이 3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A조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덜란드가 현재 2연승으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요. 현재 A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현재 이탈리아와 대만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현재 2회 초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대1로 맞서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좀 의외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올림픽이나 각종 국제 대회에서 유럽 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긴 합니다만 이번 대회에서 쿠바를 눌렀고 현재 대만과의 또 대만이 또 지금 홈팀이잖아요. 네. 예, 이탈리아가 현재까지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젠더 보가치라든가 주익슨 프로파 같은 메이저 리거들이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과연 2라운드 이후에도 이어갈지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도 좀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5회 초 공격이 시작됐고요. 선두타자 최정이 안타로 1루에 진루에 있습니다. 지금 네. 타석에는 1번 타자 토미현수 에드머니 올라가 있고요. 네. 5회 초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한 점 차의 5이닝. 아직 멀었죠? 아직 한참 멀어 있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8회가 있습니다. 네. 약속의 8회와 약속의 양의지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WBC 보면서 아마 그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투수들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거야? 지금 중계 화면에 보시면 제한 투구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65개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투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치입니다. 네. 그래서 1라운드에서 한 투수가 던질 수 있는 최대 투구수가 65개고요. 이후에 2라운드가 넘어가면은 80개 그리고 준결승전과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95개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자 상대 중에서 만약에 투구수를 초과하면은 해당 타자까지만 상대하고 교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65개를 던지다가 65개 채웠는데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타자까지는 상대를 하고 교체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투구수를 이제 50개 이상 던졌다. 네. 그러면은 4일 동안 쉬어야 합니다. 이건 의무 규정이고요. 네. 30개에서 49개까지는 이제 던지거나 또 이틀 연속 등판하면은 하루를 쉬고 더블 헤더를 치른다면은 하루에 2경기 투구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모두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이 선수 노조 간의 그런 협의에 따라서 이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규정이 굉장히 좀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제 호주 갔으면 잘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앞으로 이제 WBC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물론 총력전을 펴는 상황 속에서 이 투구수 제한 규정을 과연 어떤 팀이 더 잘 이용하느냐 이것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밖에 어떤 규정을 잘 알아두면은 이번 WBC 좀 더 즐겁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승부치기 있잖아요. 네. 승부치기가 원래는 무사 1, 2루를 두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번 WBC에서부터는 승부치기를 무사 2루에서 이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지난 대회까지는 이 승부치기를 11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0회부터 바로 이제 승부치기가 적용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5회 이후에 15점 이상 차이 그리고 7회 이후에는 10점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은 이게 적용이 되고요. 아까 그 투구수 제한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울러서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때 불펜 투수가 마운드를 오르잖아요. 무조건 3타자를 의무적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최소한. 네. 그러니까 뭐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릴리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에는 3타자를 상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빠른 경기 진행을 계속해서 이제 투수가 바뀌면은 이제 시간이 지연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빠른 경기 진행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번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제약점이 다르고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지혜롭게 이용하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번 WBC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회 초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번 에드먼과 김하성 아웃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이고 여전히 1루에는 최정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3번 타자 믿음의 이정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번 일본전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고 승리 아니면 길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지면 뭐 승자승이라든가 뭐 다른 경우의 수 따지지 못하고 그냥 탈락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남은 이 이닝에서는 저걸 뒤집기 위해서 총력전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방송 중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속의 8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가 어떤 부분인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한일전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마법의 5글자 약속의 네. 8회인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 그리고 2006년 WBC 1라운드의 최종전 그리고 2라운드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4강전. 그러니까 모두 그 명승부가 펼쳐졌을 때 8회에 그렇죠. 정말 이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었죠. 특히 그 가운데에서 이승엽 현재 두산 감독이 아주 예전에 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뭐 때로는 병역 브로커다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이제 닉네임도 이제 있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좀 상황이 있었네요. 네. 이정후 선수가 약속의 이정후. 2루타를 치면서 그렇죠. 지금 2-3루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정후 선수 좌측에 깊게 박히는 안타를 날렸거든요. 네. 또 이제 또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름 돋는 순간들을 참 많이 보였던 게 한일전의 8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도쿄 대첩이란 우리 표현도 중계방송에서 지금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랬죠. 예. 그 2006년 WBC 4강 신화 그리고 2009년에 WBC 사실 그때는 지금하고는 규정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일본과 그 한 대회에서 정말 많이 이제 맞대결을 펼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일본과 이제 상대했던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지금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일본 도쿄돔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경기 초반에 이제 분위기를 리드해 가고 있고 지금도 지금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또 여기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타자 박병호가 타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A조와 B조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C조와 D조는 12일부터 일정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 미국 대표팀을 비롯해서 다른 팀들은 마무리 점검을 연습 경기를 통해서 하고 있죠. 네, 미국이 정말 이번 대회에서 초호화 멤버로 구성해서 나왔죠. 오늘 이 LA 엔저스를 상대로 해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면서 6-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1승 1패를 거뒀고요. 그리고 다른 이 우승 후보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죠. 네. 미국의 버금가는 이 메이저리그 특급 선수들이 포진한 이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네소타를 상대로 해서 1-2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1승 1패로 평가전을 마쳤고요. 두 팀 모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조가 C조와 D조인데 모두 12일부터 미국에서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네, 자, 이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8강에 진출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꼭 승리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자, WBC 리포트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늘 마이크 너머로 이렇게 스포츠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마이크 건너편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 가장 주축이 될 수 있는 김세슬아 PD의 마지막 방송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자,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세슬아 PD의 스포츠!